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새 너무너무 바쁘신 우리 여의도의 가장 핫한 셀러브리티님 핑크 표범 국어 선생님 모시고서는 진짜 어머니들한테 꼭 필요한 내용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선생님이 책을 쓰셨는데 이게 베스트셀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진짜 이게 장안에 엄청 핫한 책인데 저도 이거를 사실 읽고 또 읽고 계속 이제 갖고 자주 보고 있어요. 사실 다른 공부법 책이랑 많이 다른 점은 다른 공부법 책은 그냥 이렇게 누워서 편하게 읽으시면 되는데 이 책은 속독이 전혀 안 되고 계속 밑줄 그으면서 정독해야 되고 내용이 너무 알차고 들어있는 게 많아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아이가 뭐 학원을 선택할 때나 뭐 문제집을 선택할 때 펴보면 백과사전 다 들어있어요. 이게. 맞아요, 그쵸?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랑 할 만한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 책 네. 내용으로만 해도 진짜 한 달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궁금하신 내용들을 뽑아가지고 초등 어머니들, 중등 어머니들이 가장 많으시니까 초등 어머니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네, 꼭 네. 있으시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갔을 때 나중에 국어 성적이 안 나오더라. 완전 있죠. 꼭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 한번 그쵸.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뭐 여기저기서 하는 이야기들이 이거는 꼭 해라, 뭐 요거는 꼭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소개팅 같은 거 할 때도 이제 네. 제일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나의 이상형 이런 거 말고 진짜 뭐 성공적인 어떤 만남을 위해서 제일 해야 되는 거는 내가 이런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된다 이것부터 먼저 이렇게 세우고 가는 게 훨씬 더 그쵸, 편하잖아요. 그쵸. 근데 네. 그것처럼 이제 초등학교 학부모님들께도 사실은 국어 성적을 내기 위해서 하지 말았으면 하는 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데 네. 진짜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영어를 초등학교 때 끝내야 된다라는 강박을 버리셨으면 좋겠다. 네, 뭐 예를 들면 특히나 이제 뭐 7세 고시, 4세 고시, 그쵸. 그렇죠 하셨던 이게 국어랑 네. 수학이랑 좀 굉장히 일맥상통한 얘기긴 맞습니다. 해요. 그래서 네. 이제 이거는 저도 맨날 얘기하지만 어. 국어 선생님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더 와닿지 않을까 정말요. 싶어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영어에다가 엄청 몰입을 해서 그 영어를 이 뭐 기간 안에 6학년 안에 다 끝낸다. 그래가지고 뭐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그때가 그쵸. 언어가 폭발할 시기인데 이제 그때 영어 원서 읽히기에 엄청 어머님들이 이제 조금 몰입이 되어 계신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책에도 네. 이 고학년 시기에 원서 읽기 절대 제발 하지 하지 마세요. 마라. 제발 그러시잖아요. 하지 마라. 근데 네. 왜냐면 특히나 이제 국제학교라든지 뭐 아니면은 해외 대학을 보내고 싶으신 학부모님이시라면 뭐 너무 당연하게 학습식 영어 유치원 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국제학교 루트를 타기 위해서 그쵸. 영어 원서를 읽고 너무 당연한데 이 친구가 그냥 한국에 있는 대학교를 갈 예정이고 이 친구가 수능을 봐가지고 들어가야 하는 그런 경우라고 하면 저는 정말 영어 원서를 읽힐 시간에 차라리 이제 조금 어려운 한자어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 문학 교과서 그러니까 문학 교과서 안에 있는 문학 작품들 중학 교과서 소설 읽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22년 개정교육 과정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있는 어떤 단편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중편이라든지 그러니까 장편 읽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학습서 안에 들어있는 이제 그 정도의 어떤 단편이나 중편 같은 것들을 조금 읽혀주시면 저는 좋은 건 다 사놨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읽어라 했을 때 아이들이 별 좋아하진 않잖아요. 그럼요. 한국 단편 이런 거를. 맞아요. 그러면은 엄마가 어떻게 유도를 해주고 어떤 대화를 해주는 게 도움이 될까요? 재미를 이렇게 뭔가 약간 느끼게 해주는 거를 어머님들이 자꾸 여쭤보시더라고요. 근데 재밌기는 재미있기는 힘들죠. 힘들어요. 네. 네, 그 그리고 소설에서는 어떤 부분을 얻어야 되는지가 좀 그렇죠. 궁금하더라고요. 네, 저는 거기서 꼭 가져가셔야 될 게 어떤 거냐면 저는 철저히 수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애들이 나중에 현대소설이라든지 고전소설을 제일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외로 시가보다는 소설을 더 읽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줄글의 어떤 양 자체가 너무 길고 그리고 도대체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파악을 못해요. 이게 이제 대화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잖아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한 사람이 한 마디만 하는 게 아니라 두 마디 세 마디씩 할 때도 있잖아요. 앞에서 막 이 사람이 말을 해.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계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혼잣말을 그렇죠. 연속해서 혼잣말을 할 때도 있고 어. 아니면은 이제 정말로 독백처럼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할 때도 있고 이 사람이 말문이 막혀가지고 말을 못하고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게 익숙하지가 않은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는 이제 어떤 정도냐면 이제 제가
그 소설을 같이 읽어주면서 자 이거는 누가 말한 거야 해가지고 옆에다가 A, B, 누구 C 뭐 네, 이런 쓰고. 식으로 다 그럴 수 적어주기까지 있네요. 예, 하는 그런 거를 제가 많이 겪어가지고 저도 항상 이제 수업 목적으로 이렇게 좀 네. 접하다 보니까 이 책으로는 아이들한테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지가 사실 궁금한데 네. 수학 과목이니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뵈면 음. 꼭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예, 저는 차라리 그거를 연필을 들고 아, 요거를 읽어가면서 그러니까 네. 도대체 여기서 이 인물이 한 이야기가 뭔지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이야기를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어. 이게 이제 엄마들이 자주 하시는 어. 그런 실수인데 이제 애한테 이거 읽었어? 그러면 마지막에 어떻게 돼? 어. 근데 사실 마지막에 어떻게 돼가 중요하지 중요한 게 아니라, 않아요. 왜냐면은 뭐 수능에는 그치, 그런 게 나오진 않지. 그런 게 나오진 어. 않고 수능은 항상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반드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얘가 또 상징이나 비유에 대해서도 물어보면 이건 또 어머님이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여쭤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더 어려우니까 정말 기초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뭐 여기서 지금 이 인물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고 그리고 도대체 이 친구는 왜 이 말을 하게 되었으며 그러니까 사실관계 파악 위주로 물어보셔야 돼요. 특히나 논술아랑이라든지 기파랑이라든지 이런 데도 그건 명제 네, 판단 맞아요. 그런 거로 맞아요. 그러니까 체크를 여기서 하시는구나. 이제 뭐 네. 사실관계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내용일치 문제로 수능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확인? 그러니까 사실 좀 안타까운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편의 소설을 읽고 네. 여기서 가져가야 되는 어떤 교훈 같은 걸 얻으면 좋은데 이제 그게 그거 할 그건 시간은 수업 목적은 예, 아니니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예. 이제 뭐 책 한 편 읽고 글까지 쓸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은 너무 이제 저희가 시간이 없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한테 이제 읽힐 때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리고 이 친구는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무슨 동기로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대화를 하는지 여기서 이 등장인물은 무슨 기분일 것 같은지 그 어떤 태도로 말을 하고 있는지 이제 이런 거를 물어보셔야지 돼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선생님 또 초등학교 때 이렇게 하면은 안 좋더라. 이런 잘못된 학습법이고 또 이렇게 한 학생들이 효과가 좀 더 좋더라. 우리가 좀 많이들 하는 얘기가 책 많이 읽은 아, 애들이 중학교부터는 수학에서 치고 나오는 건 네. 좀 확실하거든요. 네, 근데 네, 네. 그냥 단순히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이 국어 성적이 물론 좋을 확률이 높지만 맞아요. 네. 또 좀 다른 거잖아요. 책만 많이 봤는데 언어 등급이 안 나오는 애들도 있고. 맞아요. 학부모님들이 항상 저한테 많이 억울해 하시면서 얘기하시는 책 많이 것들. 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맨날 토요일, 일요일마다 이제 시간 내 가지고 애들 막 공공도서관 데려가고 뭐 책장에 또 책 꽉 다 채워주고 막 전집도 다 사고 그랬다. 근데 3등급이 나와요. 딱 그 정도 나오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읽기의 어떤 스킬이 되게 중요한데 비문학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떻게 밑줄을 치고 여기에서 파악해야 될 정보가 뭐고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정말 편하게 그냥 글씨를 읽고 그냥 독해만 하고 끝났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독해가 제대로 됐다고 하기도 약간 애매하고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부모님들이 한 번 정도는 내가 정말 시간을 내서 풀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 이해가 되게끔 써져 있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문제 나오는 유형도 문제에 출제가 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골라낼 수 있느냐. 근데 이게 되게 별개거든요. 그런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훈련과 어떤 스킬 같은 게 되게 필요한데 약간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건데 그냥 내가 뭐 글만 많이 읽는다고 해가지고 이게 되는 건 아니고 대신에 뭐는 있냐. 좀 오랫동안 책을 많이 읽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훈련법이라든지 이런 걸 적용을 했을 때 그렇죠. 예. 뭐 남들은 6개월에서 7개월이 걸린다 하면 뭐 요 친구들 같은 경우는 3, 4개월 안에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읽는 게 무조건 좋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배경 지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 친구들이 그래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좀 더 낫죠. 선생님 책에서 본 내용 중에 문학 작품, 이제 고전 작품 같은 경우 이게 사실 할 얘기도 되게 많고 영역이 너무 많아서 문학 부분 공부하는 방법이랑 비문학 공부하는 방법이랑 또 문법 부분 공부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세 파트로 좀 나눠서 한번 이렇게 심층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문학 부분에서 선생님이 배경 지식이 없는 경우, 이제 한국사 공부가 너무 중요하다. 한국사를 알면은
받아들인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도움이 음. 훨씬 많이 된다 하면서 네네. 선생님이 강추하셨던 게 한국사 공부랑 초등 때 할 수 있는 게 맞아요, 맞아요. 한자어휘 공부하는 거 네네네네. 정말 강추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영어 원서 읽히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셔라. 이거 꼭 기억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의도적인 읽기 훈련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한자 어휘를 아는 거예요. 그 한자 어휘를 알기 위해서 애들이 기초적으로 해야 하는 어떤 작업이 있다면 5급 한자 어휘에 해당하는 그 500자 한자를 완벽하게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저 물 숫자를 보고 물수하고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학부모님들이 맨날 하시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냥 보고 읽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쓰면서 암기하는 거가 필요하냐? 필요해요. 제가 보니까 이제 저도 맨 처음에는 무슨 뜻이고 무슨 의미인지만 알면 되니까 그냥 여러 번 읽어보세요라고만 했는데 그거는 저희 이야기였고 그게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에 효과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고전문학이라든지 이런 네. 거를 보게 되면 고전문학은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어휘가 아니잖아요. 그쵸.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앞뒤 문맥을 따져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를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두세 개 정도의 한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만 알아도 어느 정도는 내가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그 스튜디오 S를 나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친구들이랑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서울대를 간 친구들이잖아요. 그 친구들이 어렸을 때 마법천자문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저기 무슨 소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신문 같은 거 읽어가지고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한자들을 조금씩 보는 그런 연습을 했던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했던 이야기 중에 진짜 내가 생각하는 거랑 좀 비슷하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이 친구들이 고전문학을 공부를 할 때 개꿀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꿀인 거예요. 이 스튜디오 S 그 분들도 네. 한자를 그 정도로 그 공부를 정도. 하셨대요. 네,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애초에 6급 한 5급 정도를 빨리 땄다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미 딴 거예요. 그 그럼 친구들. 어머님들 진짜 하셔야 되겠네. 저는 큰애는 이미 늦었는데 어떻게? 그래요. 그래서 네. 중학교 1학년이면 지금 충분하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계속 지금 책을 계속 쓰고 있는데 그 네. 책이 500자 중에서도 좀 너무 쉬운 건 빼고 네. 뭐 그래도 좀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싶은 게 이제 333자를 골랐어요. 가지고 진짜 그걸 최대한 줄여주세요. 네, 최대한 줄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6회 안에 어떻게든지 한번 공부를 해봐라. 그래서 선생님 네. 그 다음 책이 11월에 나오죠. 맞아요, 그게 맞아요. 한자 네. 딱 어머니들 니즈 파악을 맞아요, 제대로 맞아요. 하셔가지고 빨리. 이거 네. 공부법은 전체가 다 나온 책이고 여기서 또 파생해가지고 시리즈로 한자 이렇게 어휘를 하시고. 정말 좀 빠르게 좀 익히게. 그러니까 네. 한자 어휘를 알기 위해서 한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예를 들면 뭐 살필찰이다. 그러면 이제 그 살필찰을 가지고 퍼즐처럼 뭐 성찰 그리고 그 관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살필찰을 쓰잖아요. 네. 근데 애들이 그 차를 딱 살필 찰 이거 하나만 외워가지고는 안 돼요. 요걸 가지고 어떻게 파생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까지 익히려면 예문과 함께 익히는 게 제일 좋다. 그렇죠. 네. 예문까지 시켜주는 학원은 잘 없긴 한데. 네. 그래서 제가 예문을 다 적어놨어요. 책에다가도.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좋네요. 보통 네. 보면은 한자 쓰기 노트밖에 없잖아요. 네. 이제 그리고 이제 그것만 외우게끔 시키는데 저는 아래에다가 그래서 이 한자어를 활용한 한자어는 뭐가 있고 요거는 요 문맥에서 이렇게 쓰인다까지 밑에다 다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네. 선생님한테 막 쫄랐어요. 선생님,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이제 시청하신 분들 주실 자료 뭐 좋은 거 없을까요? 그래서 선생님, 책 내야 되는데 책으로 내야 되는데 왜 이러시? 여기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한테 그 메일 주소랑 댓글 주시면은 거기 선생님이 해주신 되게 너무 좋은 자료 있잖아요. 그거 메일로 드릴게요. 그래서 구독해주시고 그 댓글 달아주시면은 그 한자어 어휘 공부해야 될 것들 이제 좀 나눠서 샘플로 드리고 물론 책 사시면은 책에 훨씬 더 내용은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근데 뭐 쓰기 노트 같은 것들을 네. 일단 드리고 제가 네, 생각했을 때 예문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샘플로 조금 드리는 걸로.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니, 뭘 주셔도 감사하죠. 진짜. 이 귀한 자료를. 네. 네.